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이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300만 달러, 하나로 약 40억 원 규모의 XRP가 도난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XRP 시장과 암호화폐 보안 구조 전체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었는데요. 피해자는 54세 미국 은퇴자 브랜든 라로크, 8년 동안 차근차근 모아왔던 은퇴 자금을 XRP로 복원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하드웨어 월렛, 즉 콜드 월렛을 사용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시드 문구를 모바일 어플에 입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한 줄의 행동이 지갑을 콜드가 아니라 핫 월렛으로 바꿔버린 거죠. 결국에 공격자는 원격으로 접근이 가능했었고요. 약 120만 개 정도의 XRP가 한순간에 유출이 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사용자 인식과 구조적인 교육의 실패였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온체인 분석가 잭스TV가 추적했습니다. 이 도난당한 XRP는 120건이 넘는 브릿지 거래를 거쳐가지고 리플에서 트론 네트워크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후이원이라는 동남아시아 기반 결제 네트워크의 OTC 데스크로 사라졌어요. 이 후이원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재무부가 대규모 자금 세탁 조직으로서 제재한 곳인데, 이 말은 곧 XRP에서 다른 체인으로 그리고 또다시 비공식적인 거래소로서 자금이 흘러가는 세탁 루트가 완성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루트들이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역으로 이용하는 구조겠죠. 온체인 흔적은 남아있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 법적인 손길이 닿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절박해지죠. 혹시 복구해주는 업체가 있을까?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은 리커버리 서비스, 크립토 펀드 리스토어, 여러가지 회사들이 이름이 잔뜩 나옵니다. 근데 잭스TV가 말하는 건요, 그 중에 95%가 약탈적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00% 복구 보장한다는 등,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등 이런 문구로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나서 수천 달러 규모의 선결제 수수료를 받고 또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한 번 해커에게 잃어버리고 또 한 번 복구 사기 업체에 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암호화폐 세계에서 새롭게 생겨난 2차 범죄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콜드 월렛과 하드 월렛의 경계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시드 문구를 온라인에 한 번이라도 입력을 하시면은 그건 더 이상 콜드가 아니에요. 오프라인 생성, 오프라인 복구, 오프라인 보관, 이 세 가지가 지켜져야지 진짜 콜드입니다. 그리고 멀티시그랑 패스프레이즈를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시드가 노출되더라도 추가 보완층이 있다면은 한 번의 실수가 전액 손실로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지갑을 분리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중장기 보관용, 거래용, 실험용 이렇게 나눠두시면은 리스크가 분산되겠죠. 이 복구 사기에 대한 키워드도 미리 외워두세요. 선결제 수수료를 하거나 100% 보장을 해준다는 등, 공식적인 파트너라는 등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은 반드시 일단 조심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개인 사용자의 문제일까요? 사실 이번 사건은 XRP 네트워크의 보안 결함이 아니라요, 자가 보관, 즉 셀프 커스터디의 한계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건 리플한테도 간접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XRP가 제도권 결제망으로 들어가려면은 이런 보관 단계의 리스크까지도 제도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프레임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결국에 XRP가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성장하려면요, 이 사용자 보안과 제도권 감시망이 함께 진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콜드가 핫이 되는 순간 평생의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그 절박함을 이용해서 또다시 돈을 빼앗는 복구 사기 산업의 그림자,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요, 기술보다 먼저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쓰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이 시드 문구라거나 패스프레이즈, 알림 설정, 그리고 혹시라도 어플에 입력을 한 적이 있는지 작은 확인 하나하나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평생 자산을 지켜주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선 이 사건이 향후 리플의 제도권 진입대 그리고 RLUSD 안정성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연결해서 다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랑 관련된 흐름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의 큰 그림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4년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공식을 믿었어요.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면 공급이 줄고요,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른다. 이게 단순하고 명쾌했었죠.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플랜 B조차도 이제 반감기 이론은 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사이클이었다면 지금은 ETF, 기관 자금, 그리고 실제 사용 인프라가 이런 흐름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처럼 반감기에서 고점으로 또 약세장으로 이런 단선적인 패턴이 아니라 구조 변화에서 자금 유입으로 또 온체인 회복과 중장기 강세 패턴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온체인 지표를 보면 정답이 보입니다. 먼저 MV/RV 비율, 실현가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의 비율이 아직까지 과열 구간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과거 사이클에서 고점은 항상 이 지표가 폭발할 때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365일 평균 아래쪽으로
즉 시장이 아직 숨을 고르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RSI랑 실현 가격을 봤을 때 200일 이평선 근처에서 안정권입니다. 이게 아직 고점이 아니라는 신호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ETF 자금 유입세, 이 미국 현물 ETF로 들어오는 일별 순유입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 트레이더 욕심이 아니라 기관의 신뢰 회복이 시작됐다는 의미겠죠. 결론적으로 시장은 아직까지 과열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음 점프를 위한 숨고르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XRP로 시선을 옮겨야겠죠. 비트코인이 이끌고 있는 이 장기 강세 구조 속에서 XRP는 단순한 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제 인프라 자산인 거고, 리플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RLUSD 발행,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 은행 인가 절차, 그리고 ISO 2002 결제망 연동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코인의 영역이 아니라 완전히 금융 인프라의 세계인 거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요, XRP는 디지털 송금 네트워크의 심장이에요. 이 둘이 경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의 관계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자금을 끌어들이면은 그 자금은 결국에 속도랑 유동성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통로에 XRP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언제 움직이느냐겠죠. 지금 시장을 보면은 레버리지 포지션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펀딩 비율이 플러스에서 균형을 유지 중입니다. 즉 과열은 아니지만 준비 운동은 이미 시작된 상태인 거고, 이럴 때 투자자 전략은 딱 한 가지예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서 대응할 줄 아는 거. 투자는 결국에 심리 싸움입니다. 지금 시장은 공포랑 의심 속에서 기회가 숨어있는 구간인 거고, 비트코인의 사이클 변화는 XRP한테는 오히려 기회라는 거예요. 반감기 공식을 깨는 건 XRP가 설 자리, 즉 실제 사용 중심의 금융 인프라 코인으로서 재평가될 무대가 열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할 때 고래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ETF 승인, RLUSD 커스터디, 그리고 연준 마스터 계좌 승인부터 이런 이벤트가 하나씩 현실화될 때 시장은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어야겠죠. 지금의 인내가 미래의 복리로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을 이기는 건 정보가 아니라 태도인 거고, 남들이 조급할 때 구조를 보고 남들이 흔들릴 때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게 진짜 투자자고,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겠습니다. 리플 투자도 운동처럼 한 방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헬스든 러닝이든 등산이든 처음부터 완벽한 성과를 내는 사람은 없죠. 운동 시작하자마자 헬스 3대 500 치거나 마라톤을 서브 3로 완주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근육이 붙어야 되고, 체력이 길러져야 되고, 몸이 운동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요. 꾸준함이라는 것들이 쌓여야 됩니다. 리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좋다 하니까 분위기 좋아 보여서 이번에 처음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결과가 나온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저점에 매수하고 적당한 가격에서 차분하게 분할 익절까지 마무리했다? 그거는 정말로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런 완벽한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라는 거고, 대신에 시장의 파동 속에서 오르고 내리는 등락을 수없이 겪으면서 조금씩 배우고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놀랄 필요도 없고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장이 늘 그래왔던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이 될 거고, 그때마다 흔들리는 대신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떤 마음으로 버텨야 될지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운동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몸을 만들 수가 있는 것처럼 투자 시장도 결국에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이 자산을 지켜내는 겁니다. 지금의 하락은 실패가 아니라 시장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 근육을 키워주고 있는 시간일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죠? 비트코인이 1억 8천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눌림목 다지고 지금은 1억 6천만 원 부근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주일 동안의 급락으로 단기 투자자들이 지쳤고요. RSI 지표도 80에서 과매수해서 47까지 떨어지면서 과열이 식은 상황이에요. 이런 구간이 바로 시장이 진정되는 구간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가격 방어가 좋았던 알트들이 먼저 반등을 준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 업비트 신규 상장된 라그랑주 코인, 비트코인 하락 때도 버텼고요. 반등 신호 나오자마자 바로 양봉 만들었죠. 이런 코인들은 추세가 유지되는 이상 한 번 더 강력한 장대 양봉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코인 신사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번에 당일 단타로서 수익을 냈습니다. 오후 4시에 라그랑주 진입 타점 드렸고, 오후 9시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전량 매도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체인링크, 이 비트코인 하락 때 같이 떨어졌지만 반등 구간에서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을 보였어요. 이거는 시장이 이건 싸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이럴 때 매수세가 붙으면서 반등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후속 타점으로 체인링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8% 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 진입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눌림목 구간을 다시 잡아드렸고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장은 절대로 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항상 파동처럼 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 초입에서 진입하시고 양봉 고점에서 매도, 이 매매 패턴을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수익이 났다라고 바로 또 다른 코인을 사는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진짜로 위험합니다. 만약에 그 코인이 이미 고점이라면은
기다릴 줄도 아셔야 돼요. 눌림목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도 실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다린 타점까지 안 오고 그대로 그냥 올라가게 된다면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눌리면 내 거고 그냥 올라가면 네 거다. 이게 진짜 멘탈 매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에 꾸준히 수익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매 패턴과 실시간 타점은 우리 코인신사 채널 실시간 커뮤니티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랑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신사 채널입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